최강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입시연구소. 안녕하세요, 김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원장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 예비고3 관련된 영상을 이제 찍어서 올려드릴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예비고3 학생들을 위해서 가장 지금 중요한 거는 작년이죠? 이제 작년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렇죠.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지만, 네. 2022 대입 네. 입시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도대체 올해 우리 예비고3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가, 요 부분에 조금 포인트를 맞추는 이 예비고3을 위한 이 영상을 좀 만들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그래서 크게는 한 3부로 나눴어요. 우선 첫 번째 주에 이제 수식,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에는 정시 관련,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에는 수시와 정시를 우리가 다 설명하면 아무래도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 특히 수능이라고 하는 걸 기준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는 수학과 관련된 내용까지 해서 총 한 3부 정도로 네. 계획을 잡고 저희가 진행을 할 건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이제 수시에 관련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2022 대입 수시를 분석해보자.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번 수시를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올해의 입시의 어떤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보면, 일단 올해 대입 수시의 가장 큰 특징은 저는 개인적으로 3개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바로 지역균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균이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최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는 인서울 안에 있는 대학들도 작년이죠. 그러니까 작년부터 지역균형이라고 하는 학교장 추천 교과 전형이 생겼어요. 이게 이제 신설이에요, 거의 다. 대다수 학교들이. 자, 이 신설 전형이 생김으로써 인서울 안에 있는 대학들에서의 교과 전형의 인원들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뭐 경쟁률도 어마어마했고. 요 부분이 이제 첫 번째로 아주 큰 특징. 특히, 네. 그러면 이 지역 균형이라는 게 새로 신설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서울대에 있었죠. 그러니까 서울대만 정확하게 명칭으로 이제 지역균형이라는 지균이 있었고, 네.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 요거랑 비슷한 형태들이 뭐 학교장 추천이다 하는 학교들이 몇 개 있었는데 되게 소수였죠. 그리고 대다수의 최상위권 대학들은 교과 전형을 활용을 안 하죠. 전부 종합 전형이었는데 지균을 통해서 대다수의 최상위권 대학들도 무조건 인위적으로 교과 전형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요 여파가 굉장히 오래 좀 컸어요. 실제로 인서울 대학들의 경쟁률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특히 아직은 저희가 입시 결과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입시 결과가 되게 불예측성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느 정도의 성적으로 이 학교를 지원한다는 기준이 있었는데 전형 자체가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으니까 소위 얘기하는 뭐 상향으로 세게 넣어보는 친구들도 있고, 안정적이라 생각하고 지원했는데 의외의 복병들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요게 아무래도 올해 수시에서 가장 좀 큰 특징 중 하나가 아닌가라고 봐야 되고, 네. 또 하나는 바로 이제 약대가 부활했다라는 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저 약대. 말도 많고 탈도 많은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약대 부활이 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죠. 이제 6년제로 이제 신설이 됐고요. 학부생만 선발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저희가 피트라고 하는 네. 약학 전문 대학원이 전부 폐지됩니다. 이제 다시 이제 옛날로 예전으로 거죠. 돌아가는 거네요. 전국의 총 37개의 대학에서 전체적으로 1763명을 모집합니다. 조금 뽑는다. 그런데 이 1763명에 의해서 일어난 이 나비 효과는 어마어마하죠. 수시와 정시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일단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수생들의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그렇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논술 전형에서 역대급의 논술 경쟁률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따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결론으로 얘기하면 수시인데도 불구하고 수능 지원자와 수능 응시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서의 입시를 그냥 한마디로만 얘기한다면 수능의 부활, 과거의 옛 수능의 영광스러운 시대로 다시 회귀한 이러한 효과들이 이미 수시에서부터 등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 번째 특징이 바로 뭐냐? 이 수능이 필수 조건이 있다. 수시에서 수능이 필수라고 하는 게 이 전년도까지만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왜? 실제적으로 수능 최저라고 하는 전형을 활용하는 학교들이 몇 개 없었단 말이에요. 대다수 종합전형들도 수능 최저를 많이 활용들을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맨 위에서 얘기하는 요 지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른바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거의 다 생겨버렸고,
또 하나가 수능 반영 비율을 서울 안에 있는 최상위권 15개의 대학 같은 경우에 40%까지 강제 의무가 됐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수능이 수시든 정시든 완전 입시에서 필수 조건이 됐다. 자, 여기에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주목하는 게 역대급 수능 난이도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어려운 수능이라는 평을 현재 받고 있어요.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상. 그 부분에서 특히 인문계열, 요 수능 최저 부합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정시에 얘기할 때 이른바 2월 인원이라고 하잖아요. 수시 때 떨어져서 그 부족한 인원을 정시까지 넘기는 네. 이 2월 인원이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재수생만 녹았네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수능을 끝까지 공부를 한 친구들한테 훨씬 더 기회적 요소가 많아진 입시였다라고 좀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경쟁률로 우선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입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입시 결과 나오면 저희가 한 번 더 또 찍어 봐야 되니까요. 네. 자,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 경쟁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요걸 하나를 좀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좀 체크를 하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일단 서울 안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직윤전형이 있는 학교들 중에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연세대, 그리고 인하대. 두 학교만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21 학년에 비해서 2022 입시 때 요 직윤 경쟁률이 떨어졌어요. 나머지 학교들 다 보세요. 다 올랐네. 전부 올랐습니다. 최소 2,000명 이상씩. 제일 많이 오른 학교가 바로 건국대예요. 건국대가 5,389명이에요. 경쟁률이었죠. 그러니까 자, 건대 한번 간단하게 좀 더 자세히 볼게요. 건대 같은 경우에 보세요. 2021 학년도에는 자, 이 지역균형 아니면 교과 우수자 전형이랑 비슷한 전형에서 445명을 뽑는데 3,662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8.23대 1. 그때도 높다고 했었어요. 그때도. 와, 높다. 그런데 올해 어떻게 됐냐? 340명 뽑는데 9,051명이 지원해서 경쟁률. 이게 지금 경쟁률. 교과 전형 경쟁률이 26.6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학교들도 보세요. 대다수가 다 한 자리 숫자 때의 경쟁률이었어요. 2021학년도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두 자리네. 두 자릿수 넘어가죠. 거의 2배 이상 지원자들이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 특징을 보시면 대다수가 수능 최저가 다 걸려있어요. 그러네요. 거기에 추천 인원도 제한들이 걸려있는 학교들이 대다수였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자리 숫자의 경쟁률이 넘어갔다.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입시 관련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진짜 이걸 갖고 어마어마한 얘기들 많이 했어요. 저도 설명을 했지만 대다수가 이게 기회다. 수능 최저 다 못 맞출 거다. 수능 최저 하기 어렵다 했는데 너무 사람들이 다 그래 버리니까 솔직히 작년 고3들은 어떻게 보면 그 흐름에 따라서 분위기가 몰려서 수능을 끝까지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잘하도 못하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수능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무조건 교과를 써야 된다. 이 어떤 그 방식이 되게 고착화되는 현상들이 있어서 실제로 저도 작년에 고3 애들 이제 수시 상담할 때 보면 저도 대다수 학생들을 최소한 3장은 교과 전형을 쓰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3장은 종합 써라. 근데 어떤 친구들한테는 제가 진짜 올 6장 교과 전형을 추천해주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되게 많았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교과 전형이 갖고 있는 원래는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나는 게 정상인데 작년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거는 대다수가 상위권 대학들이 이런 식의 전형들을 세팅해서 그런 거예요. 특히 서울 안에서 직윤이라는 추천 인원, 이 추천 인원에 애들이 현혹되는 거죠. 몇 명, 우리 학교에서 3명, 4명밖에 지원을 못하면 전국 단위로 지원해봤자 얼마 안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 이렇게 지원해버리니까 거꾸로 이렇게 폭발한 거죠. 그냥 폭탄이 터지시듯이. 근데 연대는 왜 떨어졌을까요? 연세대하고 인하대가 인원이 떨어진 건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인하대부터 말씀드리면 인하대는 작년에 아주 중요한 큰 사건이 있었죠. 저희가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 우수대학에서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제한 조건들과 이제 불이익을 받다 보니 인하대에 대한 조금 그 희소성이 그전보다는 좀 줄어든 게 있었죠. 그렇죠. 그게 솔직히 저는 또 포함됐고,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가 뭐냐면 인하대 레벨에서
추천 인원이 4명인 학교가 얘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한정된 인원만을 또 추천 인원으로 정하다 보니까 인하대가 생각보다 실질적으로 많은 학생들을 모집하기가 또 어려운 구조도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연세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대는 업보입니다. 그동안에 쌓았던 지들이 쌓아온 이 업보가 드디어 걸렸다. 자, 요거는 조금만 간단하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기존까지 연세대는 교과 전형이 아예 없었어요. 완전 올 종합 전형으로만 학생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특목 위주로만 뽑는다라는 인식이 되게 많이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이 왜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들렸냐면, 연대 종합들이 최저가 없어. 그러니까 연세대는 최상위권 대학인데도 종합으로만 학생을 뽑는데 최저도 거의 없어. 그러니까 뽑혀서 들어가는 입결이나 어떤 기준들을 봤을 때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중반 때 애들이 합격하는 평균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일반 인문계 애들이라 보여. 다 특목고죠. 대다수가 특목이고, 특목 애들이 확실히 지원을 많이, 특히 자사고들이 지원을 많이 하니까. 반대로 고려대는 교과 전형도 운영을 했고, 일반적으로 최저 조건들을 항상 붙여놨었기 때문에, 원래 고려대가 연대보다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조금 낮은 부분도 있었지만, 일반 인문계 애들 입장에서 고려대가 기회의 학교였다. 그런데 고려대가 또 심지어 학교 추천 전형에 종합 전형까지 다양한 어떤 전형들의 수능 최저까지도 많이 포섭을 해놨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존에도 일반고 애들이 많이 지원을 했고, 학교에서도 고려대 정도는 일반고 애들을 많이 지원을 시키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를 저는 그래서 유지를 했다고 보는데, 그에 비해 연세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고 애들이 충분히 추천형으로 지원을 하는데 불구하고 지원하기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 연세대의 이 교과 추천은 수능 최저가 없다고 했잖아요. 여기 안 적어놨는데 면접 전형이에요. 교과하고 면접을 같이 봐요. 그러니까 일반고 애들 입장에 더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는 이거 그냥 특목 전형인데, 그냥 특목 애들을 위한 전형 아니야 라는 인식이 더 많았다. 그러네. 그래서 솔직히 어떤 상황이냐, 이게 4대1이잖아요 지금. 네. 문제는 연세대가 요 추천형이 1단계 배수가 4배수까지예요. 그러니까 지원하면 1단계는 다 패스했어. 작년.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연대 초대박 났죠. 그러네. 그러니까 붙은 애들 중에서 초대박 나는 애들이 등장해버립니다. 면접까지 다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연대가 올해 어떻게 또 바꿀지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 2023년도에 나오는 이 추천형 전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면 올해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동일한 기준 조건을 갖고 간다. 뭐 제가 볼 때는 연대에서 본인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냥 우리는 이 전형으로 원섭이 안 벌겠다. 약간 뭐 그런 마인드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자존심에? 원섭이 굳이 이거 벌 필요 있나? 근데 모르죠. 자기들끼리 반성할지도 몰라요. 왜냐면 2,000명 미만 떨어져요. 그러니까요. 2,000명이 나가요. 다 3,000명, 4,000명인데 혼자만 2,476명이 지원했어요. 그래도 연대인데. 그러니까 업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진짜, 그래서 평상시 학교가 일반 인문계 애들한테 마음의 씀씀이를 잘 해줘야 돼. 지금 제가 얘기할 건데 이거 뭐 자르셔도 좋아요. 본인 학교잖아요. 우리 학교가 업보가 많아요. 아니, 본인 학교 보통 이렇게 우리 학교 본인 학교 이렇게 까는 제가 컨설팅 하시는 분들 별로 없는데. 많아. 상관없습니다. 근데 왜냐면 누가 봐도 너무 뻔하잖아. 너무. 그렇죠. 아니, 교과 전형이라고 만들어 놓고선 최저도 안 걸고, 심지어 면접에다가 교과목 반영 비율에 우리가 있는 진로 선택 과목을 되게 많이 넣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교과냐? 솔직히 지금 연대 이 추천형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거 교과 전형 아니다. 이거 그냥 면접 전형이다. 라고 얘기하는 선생님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인식이 깔려있으면 일반고에서 아무리 1등급 때 있는 애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쓰겠지만 붙는다라고 생각하는 쓰는 애들이 아니라, 저도 작년에 요 학교를 우리 연세대를 쓰게 한 친구들 중에서 추천형을 얘기했을 때
당연히 써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거 안 쓰는 친구도 되게 많았어요. 오히려 뭐 반대로 뭐 우리가 흔히 하스 전형 이런 걸로 우회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았지 오히려 추천형 전형을 거의 쓰지도 않았고 학교에서도 이게 저는 좀 문제가 있었다 봅니다.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연대 되게 못 쓰게 됐어요. 쓰지 마라. 그러니까 연대 쓸 거면 고대 써라. 최저 맞춰서 보면 고대 가는 게 더 쉽다. 근데 올해 입시 결과 어떻게 됐지만요. 고려대 제가 볼 때 이렇게 터져버리면은 그 전년도까지 같은 교과 전형에서 뭐 1등 후반도 최저 맞춤 들어가고 했던 애들이 있는데 그게 거의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왜냐면 너무 많아 애들이. 잘하는 친구들 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학교에서는 한다는 애들 다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려대 학교 추천은 그냥 일반고 최상위권 9,500명이 썼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연세대의 추천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5% 이내니까 자사고 2등급 극초반, 뭐 특목 2등급 극초반 애들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고대는 딱 4%예요. 무조건 1등급 많이 못 쓰게 있거든. 그러면은 얘네가 왜 5%를 했을까? 당연히 거기서는 일반고 애들도 일반 생각을 하겠지만 일반고가 아니지만 이제 아주 굉장히 잘하는 소위 얘기하는 서울대 일반 종합 쓰는 애들 우리 받아 먹겠다. 요게 분명히 깔려 있으니까 요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뭐 저는 일단은 이거는 그렇게 무조건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인 직유행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요렇게 해서 좀 얘기를 마무리를 하고요.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약대. 네. 약대 같은 경우에는 약대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의학계열 전체의 경쟁률이 다 상승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중에서도 이 약대 경쟁률이 소위 얘기하는 이제 우주로 폭발했다, 대폭발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말이 안 되게 폭발했는데 왜 그러냐? 주로 논술 전형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경쟁률이 나타났어요. 일단 성균관대가 논술로 5명 모집을 하는데 3,332명이 지원을 해서 경쟁률이 666.4%라는 말이 안 되는 경쟁률이다. 지금까지 컨설팅 하시면서 이런 경쟁률 보셨어요? 저도 이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세 자리 숫자가 있어요. 있죠. 100대 1, 200대 1 정도까지 있는데 솔직히 300대 1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600대면? 그러니까 그러면은 왜 이렇게 늘었을까? 여기에는 안 적어놨지만 성대가 약대가 거의 탑3 안에 들어가는 학교 중 하나죠. 그 부분에서 5명 모집인데 일단은 다 찔렀다고 보는 거죠. 일단은 다 찔러본 거예요, 얘네들이. 자, 그 다음 동국대 같은 경우도 보세요. 논술로 6명 뽑는데 3,500명. 그래서 583.5. 성균관대 때문에 가려 보여서 그런 거지, 말이 안 되는 지금. 경희대 431대. 자, 원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약대의 왕 하면 딱 얘기하는 학교 중 하나가 어디입니까? 서울대 다운 약대의 왕 하면 중대 얘기하잖아요. 중대 약대가 넘버 2. 중대 논술 20명 뽑아요. 진짜 많이 뽑았어요. 그런데도 2,945명. 147.3대 1. 자, 논술을 보시면 일단 최소한 거의 다 세 자리가 넘어가거나 두 자리도 거의 50대 1 이상이다. 자, 요것뿐만 아니에요. 한양대 에리카 학생부 종합전형. 약대 9명 뽑는데 여기도 559명. 62대 1. 중앙대 교과전형 보세요. 5명 뽑는데 61대 8. 교과전형이에요. 그러면은 이 309명 다 1등급 극초반인 애들인 거예요. 1등급 극초반인 거야. 뭐 중반도 없어. 약대 쓰는데. 중대 약대가 중대 의대보다 더 좋다고 하는 학교인데. 동국대 3명 뽑는데 172명이 50점. 그러니까 약대 경쟁률이 수시에서의 경쟁률을 거의 견이 마차가 돼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1등급에는 하나씩 다 써본 거네. 이공계에서 올해 그래서 우리가 정시편에서 한번 얘기할 거지만 왜 교차지원 그 얘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는 게 이 수시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단순히 학교들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럼 전국에 있는 모든 약대들 경쟁률을 기준해서 보면 일단 전국 탑이 동국대였어요. 동국대가 18명 모집인데 4,023명. 수시를 전체 18명이 4,023명에서 평균 경쟁률이 223점. 한 과에서 평균 경쟁률. 웃기죠? 고려대 206.2, 경희대 147.1. 쭉 내려가면 전체 전국
총 37개 대학에서 960명을 수시로 모집을 해요. 근데 42,374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44대 1이라고 하는 경쟁률을 약대만 가지고 만든 거예요. 약대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약대가 처음 한다. 약대 부활이라고 딱 했을 때 저도 상담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특히 학부모님들한테. 그쵸. 약대. 진짜 작년은 약대로 시작해서 약대로 끝낸 것 같아요. 아마 올해도 비슷할 겁니다. 약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핫하다는 걸 우리가 다른 게 아닌 이 경쟁률 숫자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웬만한 일반고 학생 중에서 이공계 지원자 중에서 일단 1등급 대다 1등급 애들은 숫자가 약대. 앞이 일자다. 그쵸. 1.99든 뭐든 일단 다 상담할 때 일단 물어보는 게 일단 약대 가능하냐 지방 약대라도. 왜냐면 약대가 갖고 있는 장점 몇 개 있잖아요. 의대는 그 의대들끼리도 레벨이 있어요. 그쵸. 그 얘기는 최상위 5개 빅5부터 시작해서 뭐 서울 안에 있는 의대냐 지방 의대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약대는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약대는 솔직히 서울대, 중앙대 약대 빼고는 저는 그냥 어느 약대나 거의 똑같다. 왜냐면은 뭐 약사 이거 자격증 올린다고 해서 네. 어느 학교 약사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약대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약학 전문대학원을 만들었던 게 원래 약대를 없애고 만든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이거 통합해도 된다. 이런 여지였잖아요. 그런 여지에서 우리가 좀 판단해서 봤을 때 약대가 이러한 부분들을 갖고 있고 수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경쟁률을 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게 지금 수시잖아요. 정시로 가면 또 달라질 거잖아요. 아, 왜 정시 때 그거는 다음 주에 제가 한번 기대해보고. 보시고. 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에서 이제 세 번째.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교과 전형하고 이 약대와 관련된 내용을 했잖아요. 물론 오늘 종합전형은 얘기 안 할 겁니다. 네. 왜냐면 종합전형은 일단 입시 결과가 나와야 돼요. 종합전형의 경쟁률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건 바로 수능. 즉, 수능 최저라고 하는 게 어떤 영향력이 미쳤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게 실질적으로 2023 입시를 준비하는 올해 고3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자, 수능에서 일단 수시 모집의 평균 약 50%가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을 적용시켰어요. 최상위권 15개의 대학을 기준했을 때. 그래서 보시면 아시는 15개 대학들을 보시면 2021학년도 기준하면은 수능 최저가 한 36%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올해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48%가 수능 최저가 맞아야지만 일단 합격이 가능한 조건이 바뀌었죠. 숫자가 어마어마해졌어요. 최소한 3,000명 이상 늘었죠. 그러네요. 자, 요거를 전형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고 하는 비율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교과 전형에서는 2021년에 비해 2022년에 무려 1,100명이 늘었고요. 종합전형도 무려 1,862명이 늘었어요. 종합전형. 왜냐하면 위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흔히 연세대도 종합전형의 최저를 뭐 만들었고요. 뭐 위에 있는 고려대 마찬가지, 뭐 성소한 전부 다 최저를 걸었습니다. 종합전형. 그런 부분에서 큰 역할을 했고 논술은 줄었죠. 이거는 논술 학교 전체가 줄었고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죠. 논술을 이제 많이 하지만 없애지는- 그래도 아까 얘기한 약태만 기준하면 말이 안 되는 논술 인원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원과 상관없는 거야. 그러네. 지원자라고 하는 집단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 대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최저 때문에 경쟁률이 늘어나고 지원 비율이 늘어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능 최저는 핵심이 이거예요. 수능 최저를 지원할 때 경쟁률이 30대 1, 40대 1이 돼도 실제 경쟁률, 즉 수능 최저를 맞춘 애들끼리 경쟁할 때 어디까지 떨어지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가져왔어요. 자, 이 부분을 잠깐 보시면 하나 좀 지우고 이쁘게. 아, 좋네요. 제가 이거 장비 하나 샀죠. 장비 하나 저희가. 사고 나니까 네. 좋네요. 자,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면, 자, 요거는 고려대를 제가 이제 기준을 참고로 가져왔습니다. 네. 아직 올해 건 알 수가 없어서 2020년, 그러니까 재작년하고, 그러니까 3년 전하고 2년 전 자료를 비교해 보면 2020학년도에 이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에요. 이게 뭐냐면 실제 경쟁률. 그러니까 실제로 수능 최저를 맞춘 애들이 얼마냐. 전체 지원자 중에서 학교 추천원이 64%밖에 안 돼. 학교 추천 2가 72%. 그러니까 28%는 못 맞춘 거고, 여기서는 거진 한 35% 못 맞춘 거죠. 일반 전형에서도 최저가 62%밖에 안 돼요.
작년 2020. 이게 2020년. 네. 그런데 2021년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냐? 더 줄어요. 왜 반토막이야? 학교 추천 58%. 그리고 일반 전형하고 우수형 합쳤는데 이때도 최저가 56%. 물론 여기에는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수능이 역대급으로 어려운 수능이라고 아니, 하는 소위 맞아요. 그 유명한 불수능. 이른바 국어가 헬이었던 수능이 바로 요 해였어요. 그래서 전년보다 수능 확실히 난이도가 높았던 것도 있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봤을 때 보면 차이가 크죠. 아 근데 저는 뭐 퍼센티지도 중요하지만 저는 학교를 좀 보고 싶어요. 고려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좀 한다는 애들이 학생들이 모인 집단에서도 반토막이 났으니 그러니까 이 학교가 일반 수시 전형에서 최저가 3개 합 5 아니면 4개 합 5예요. 예, 조금 차이는 있지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세긴 세요. 하지만 그래도 이 학교를 지원하는 집단들이 대다수가 1등급 초반, 1등급 좀 안 해야 그나마 1등급 중반 정도예요. 합격자 거의 비중이 1.2, 1.3 안건이 다 끝나니까 웬만하면. 그러면 그 정도 되는 애들이 수능 공부를 했을 때 요 정도의 체제를 못 맞춘다?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점점 심해졌고 아마 올해 2021이 아직 안 났지만 내년 아마 올해 봄에 아마 발표할 겁니다. 학교들이 자체 발표를 해서 보면 최소한 2021 학년도와 유사한 지금 수능 실질 경쟁, 그러니까 최저 충족률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도 네. 있다라는 지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에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이과는 최저 충족률이 높아졌어요. 이과는. 네, 그렇죠. 반대로 문과는 최저 충족률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게 단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뭐 얼마만큼 프로테이지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경쟁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 그러면 막상 우리가 실제 최저까지 맞춘 상황에서의 우리가 합불 가능성을 따져본다면 정말 50대 50의 가능성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보면은 올해 고3 학생들이 왜 수능 공부를 꼭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수시 전형에서 가급적 수능 최저 조건이 있는 전형을 활용을 하고 꼭 그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 저는 제 나름대로의 올해 수시의 특징이 이렇게 3개다. 자,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게 좋냐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간단하게나마. 그래서 제 나름대로 2023의 수시의 방향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라고 하는 분야와 이제 학생들이 부분은 비교과라는 분야를 우리가 구별해서 본다면 내가 서류보다는 내신이 더 좋다. 흔히 얘기하는 이제 교과라고 얘기할게요. 내신, 서류보, 내신이 더 좋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교과 전형에 주목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요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내가 봤더니 내 내신하고 내 내신에 맞춰서 최소한 그 정도 내가 그냥 서류 준비한 것 같아. 그러니까 비교과가 더 좋다는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장 큰 시에 착각하고 학부모님 중에 이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의 비교과는 준비가 잘 돼 있다. 솔직히 왜? 교과보다 비교과가 더 준비가 잘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그러니까 보통 인식이 이거잖아요. 뭐냐면 교과보다 비교과가 더 좋으면 종합전형을 쓰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엔 그게 가능했는데 이제는 교과 영역만큼만 비교과 영역 기재가 됩니다. 거의 대다수 학교. 왜냐면 학업 역량 때문에. 이 학업 역량 워낙 강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과하고 비교과가 비슷하다. 그럼 종합 써라. 그냥 이게 이 친구들한테는 체감적으로는 이게 더 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둘 다 똑같은 거다. 근데 써라. 다만 올 6개를 종합으로 쓰거나 올 6개를 교과로 쓰진 않는다.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보는 이 수시 전략의 핵심은 교과와 종합을 골고루 적정하게 섞어 써야 된다. 어느 등급대라도.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유명한 6종합, 6교과는 이제는 쓰지 않는다. 그거 잘못 쓰면 정말 올해도 작년처럼 진짜 헬에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는 문술 전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요런 애들 있잖아요. 뭐 특정 교과만 잘하는 애들. 소위 말해서 오타쿠들. 저는 솔직히 그냥 대한민국에 있는 일반고 다니는 학생들이 한 80% 이상은 다 요거에 들어간다 생각하는데. 저도 그래요. 네, 여기가 한 80%라고 보거든요. 그냥 대다수가 다 골고루 못하거나 아니면 한두 번만 잘하는 그러니까 편식 좋아하는 애들 있어요. 편식 잘하는 애들.
그러니까 특정 교과만 매우 잘한다, 아주 특출나게 잘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다면 논술 전형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뭐 저기 인문계든 자유계든 아니, 상관없이. 상관없이. 왜냐하면 요것 때문에 수능 최저가 아, 필수라서. 그쵸. 수능 최저가 필수이기 때문에 굳이 그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올해는 제가 아시잖아요. 네. 절대적으로 일반고 애들한테 논술 쓰라는 얘기 안 하는 사람인데 올해는 제가 좀 컨셉을 바꿔봤습니다. 올해부터는 만약에 어떤 조건만 맞는다면 논술도 하나의 전략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쓸 수 있지 않겠냐. 대신 수능은 무조건 무조건 깔고 가야 되는 거고. 무조건 수능을 하는 친구 중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다면 논술도 하나의 방법이다.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좀 앞으로 올해 특히 2023년 수시의 방향성을 이렇게 잡고 가는 게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늘은 제가 수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분석 내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저희 학부모님과 학생분들, 저희 최강학, 제가 요렇게 이제 앞으로 좀 부를 거예요. 저희 이제 이 최강학원에 있는 학부모 학생들을 그냥 우리가 좀 편하게 봅니다. 제 나름대로 최강크루. 네. 저희 최강크루 분들을 위해서 이게 별걸 다 만들어. 진짜 몇 명 보지도 않은 것 같고 그냥 하는 거야. 나 혼자 좋아서. 그냥 너무 놀리지 마. 저희 최강크루 분들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니까 꼭 참고도 좀 하시고 올해 만약에 진짜 수시 준비하시는 고3 학생들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좀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저희 이제 주안점. 그럼 어떻게 대비할 거냐 이제 간단하게만 할 겁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과는 문이과 통합이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문이과 통합이기 때문에 전 모집 계열에서 전 과목 대신에 다 반영합니다. 이제는 국수형사, 국수형과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 과목 다 하셔야 돼요. 여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요 성취도 있죠? 요것도 꼭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면 상위권 대학들은 진로 선택 과목을 2개에서 3과목을 내신 반영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다 해야 되고, 수능 같은 경우에는 수능 학습은 진짜 필수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수능 안 하고 저 수시로 끝나겠다고 하면 하향 지원이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최저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좀 결정을 되게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 요거에 대해서는 정시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국어, 수학, 탐구의 선택 과목은 가급적이면 좀 고3 교육 과정이 있으면 거기서 부합하는 게 유리하다 정도. 종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원 대학들이 이미 종합전형에 대한 평가 요소들을 얘기를 해. 우리 학교 이렇게 뽑는다. 이런 역량 갖는 애들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목표하는 대학의 종합전형 평가 요소에 맞춰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3학년을 준비하는 기간이 아니라 정리 기간이에요. 내가 이미 준비된 거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특히 요 계열 전공과 관련된 아니면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와 연관해서 마지막까지 수업도 좀 열심히 참여하시고 교내 활동도 마무리를 잘 하자. 동아리도 그렇고. 자, 요게 현재 고3 학생들이 남아있는 한 학기 동안 대입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전반적인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안점을 가지고 좀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가 앞으로 한 3월부터는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이제 학원에 좀 상주할 계획이니까 언제든지 뭐 상담 요청하시면 제가 뭐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분은 충분히 조언을 드리고, 같이 또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함께 하면서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그때부터는 좀 그런 준비도 같이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활동을 하고요. 우선 수시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시간이 좀 길었어요. 원래는 좀 짧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놈의 경쟁률, 특히 약대에서 저는 솔직히 오늘 약대, 그러니까 핫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 핫했네. 진짜 핫했죠? 네. 네. 저도 뭐 이거 정리하면 다시 한번 봤을 때 야, 이 정도였나? 확실히 제가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서,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숫자가 보여야 그렇죠? 확 와다. 솔직히 학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무리 말로 떠들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 나오는지도 않는데 네. 뭐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명확한 숫자와 숫자가 이 통계가 있어야지만 어머님들 입장에서도 이런 거 준비할 수 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이 2024 예비고3을 위한 이
수시 분석 관련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네네. 저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정시 정시 한번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강 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 입시 연구소의 김 소장. 네, 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